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5월 23일 인류 문명의 새로운 시작 허영랑 TV 114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칠수의 시대 디지털 문명 제2의 도약 대한민국 번영의 시작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칠수의 시대를 넘어 디지털 문명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우리는 67달러의 가난한 국가, 6.25 폐허가 끝나지 정리도 안 됐고 이렇게 폐허가 된 땅에서 이렇게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그 민주당이 아닌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그 경제 개발을 부르짖고 그 산업혁명을 부르짖으면서 새로운 국가의 변모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극단으로 바뀌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폐허 위에서 지금 우리 2020년대 그 디지털 문명 시대를 이렇게 찬란하게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박정희 시대로부터 이어진 그 발전의 계기를 겪어서 이러한 그 발전을 이루어온 점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대통령은 그 이승만, 부통령은 이기붕이었었죠. 근데 대통령은 당연히 당선돼 있었던 거고 이기붕이 그 자기가 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한 것이 결국은 나라를 뒤집어 엎게 만든 것이죠. 이것도 역사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혼란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960년 4월 12일 날 마산 김지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마산 앞바다에서 그 총탄에 맞아서 사망을 한 김지열 학생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그 17살 된 마산상고 1학년생 김지열 열사가 희생이 되는 것을 기화로 해서 이것이 4.19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960년 4월 19일 학생의교가 발생하게 됐죠. 4월은 잔인한 달이지만 또한 부활의 달이기도 했습니다. 4.3을 지나 4.19가 있고 벌써 6주년이 되는 해가 이렇게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19 학생의거가 기화가 돼서 그 이승만 정권은 끝을 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은 하와이로 그 하야를 하게 됐고 그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잡고 나서 제대로 된 게 없고 심파 굿바 사업만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비전이 없었어요. 맨날 허구한 날 민주당끼리 싸움이나 하고 이제 그러한 계기였었죠. 이때 그 군사혁명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5.16 군사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이 다음에 공화당 총재로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은 산업화 사회의 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1961년 4월 13일 화폐 개혁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화폐 개혁 이것이 칠수의 마지막 단계였었습니다.
그 6월 13일 날 화폐 개혁을 했는데 화폐 개혁의 역사적 의미를 정리를 하자면 박정희 정부의 화폐 개혁은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위해 자금을 동원하고 경제 통제력을 강화한 조치였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농업 중심 사회에서 산업 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강력한 경제 실험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폐 개혁을 함으로써 산업화의 길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칠수의 시대는 뭘 가지고 칠수의 시대라고 하느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3.15 부정선거에서부터 보면 7 곱하기 5, 7 곱하기 6, 7 곱하기 7, 7 곱하기 8, 7 곱하기 9 이렇게 5번의 변혁을 거쳐서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수냐? 7, 5, 35죠. 7, 6이 42, 7, 7이 49, 7, 8이 56, 7, 9, 63 이렇게 그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산치에다가 10을 더합니다. 10을 더하고 그 앞에 점을 찍게 되면 3.15 부정선거, 4.12 마산 김지월 사건, 4.19 학생의거, 5.16 군사혁명, 6.13 화폐개혁.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나서 지금 우리가 세계 인류 복지국가로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2의 도약은 1923년서부터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디지털 문명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60년 3.15 부정선거를부터 시작을 해서 마산 김지효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4.19 학생의 기폭제가 됐고 또 60년 4.19 학생의거가 일어나면서 그 민주당 정권이 꽃을 피우게 됐죠. 이승만 정권은 물러가고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착취하게 됐죠. 근데 정권을 뺏기는 했는데 중심을 못 잡고 맨날 신파 구파 싸움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 군사혁명의 그 계기를 준 거죠. 맨날 싸움이 나오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때 이거를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대한민국은 뭐 그 베트남보다도 못했고 필리핀보다도 아마 못했을 겁니다. 적화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때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강력한 그 반공 정책을 펴고 산업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세계화를 전략을 향해서 내달았고 그래서 결국은 화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산업화 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이때 당시에 그 만약 국내에 그 화교 집단이 있었다면 이런 발전을 이뤄내지도 못했고 그 동남아 모양 화폐 그 화교들에 의해서 경제가 잠식이 돼서 이런 발전을 이뤄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저 화교들도 활동을 금지시켜 버렸고 그다음에 화폐 개혁을 통해서 그 덮여 있는 돈들을 발굴해냈고 그러고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기화가 돼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무자년 1948년도 이승만 정권이 그 집권을 하기 시작을 해서 여긴 뭐 저 윤보선 민주당 정권은 잠깐 했으니까 윤보선하고 그다음에 허정이 그 과도 정부를 이끌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들어오면서 1961년도 이때부터 대한민국 국군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든 야든 어쨌든 이 토대 위에서 계속 발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재인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은 그 민주당이 잡았던 그 여당이 잡았던 이제 그 옛날로 말하면 공화당이죠. 그 계열이 잡았던 어쨌든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여기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대통령도 있었고 과분한 대통령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시대를 뛰어넘어서 문재인 정부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1922년도에 와서 3년 만에 탄핵을 당했죠. 그래서 그 탄핵을 당해서 지금 저기 1925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미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대한민국은 벌써 디지털 문명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운명이 그렇게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금도 이재명 정권에서도 이게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때가를 지나면서 앞으로 고도의 디지털 문명을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이고 대한민국이 최고의 국가로 가는 그러한 절차를 이러한 그 역사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26년 현재 세계가 주목하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나서 67달러의 가난한 빈국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들어가선 이러한 그 국가를 이뤄냈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 강국이 되었고 문화 강국이 됐죠. 소프트 파워는 전 세계에 리더를 하고 있죠. K 콘텐츠, K 컬처, K 국가 브랜드 같이 또 첨단 기술은 AI 3대 강국이 됐고 우주 강국, 바이오 헬스, 탄소 중립, 녹색 보전 이러한 그 첨단 기술을 가지게 됐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가 됐습니다. 자유와 평화, 글로벌 중추국가 개발하는 인도적 역할을 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은 중심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 세계를 선도하고 리더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에 들어섰고 수출은 세계 6위, 국방력은 6위, 과학기술 5위, 혁신 경쟁력은 세계 6위, 국가 브랜드는 아직 세계 20위인데 이제 머지않아 이제 그 초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행복지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조만간 이것도 초인류 강국으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는 고도의 디지털 문명 시대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운명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고도의 디지털 문명을 우리 손으로 이룩하게 됐고 그 초지능 AI, 양자 컴퓨터, 바이오 혁신, 클린 에너지, 미래 교육, 포용적 사회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와 때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우리 한민족이 세상에 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은 우리 한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인류의 문명을 이끌고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세계를 선도하고 우주 시대로 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광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